네, 원칙으로 훈육하기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의 건강을 찾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과 실제로 훈육하기 위한 나눔을 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는 우리가 그 마음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 그러니까 내 자녀의 마음의 건강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은요, 그 엄마의 생각, 숨소리, 그리고 엄마의 느낌 이런 것들을 거의 99% 카피를 합니다. 3세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색깔과 이 자기 기질들을 덧붙여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처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엄마에 대한 상을 그리고 아빠에 대한 상을 정확하게 또 건강하게 제대로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건강이 누가 먼저 건강해져야 되냐? 바로 부모가 먼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나오는 어떤 불평, 불만, 비난, 그리고 어떤 아이들 비교하는 것들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아동기 때, 아동 전기라고 하죠. 6세 때부터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욕구가 다양했을 경우에는 그걸 맞춰주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들이 없잖아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씩 이제 아동 후기 때 이제 9세부터 이제 12세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을 훈육한다 하면서도 아이들을 자극을 준다 하면서도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옆집에 누가 그렇게 하디? 너처럼 하는 누가 있디? 사실은 그건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그거 속상해 라는 얘기를 아이한테 정확하게 솔직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교라든지 그리고 속상하니까 그걸 폭력적으로 이제 아이한테 판단하고 아이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치감을 느끼게끔 하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건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또 어머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한테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들을 우리는 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이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 연습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느끼고 경험했던 어떤 산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고 또 배우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스킬이 무엇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먼저 멈추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늘 자극을 받죠. 어쩌면 이 아이가 나의 이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시켜주는 그런 아이로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되게끔 어떻게 하는 그 떼씀과 그리고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좀 조용히 좀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한시도 못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 하면 말대꾸하는 그 아이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극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엄마이기 이전에 내가 아빠이기 이전에 엄마이기 이전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저의 정체성이 항상 있죠. 그렇다면 제가 아이를 이제 훈육할 때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놀아줄 수도 없을 것 같아.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아이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저의 정체성이 저의 생각과 또 저의 능력과 저의 스트레스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요. 자신의 능력과 환경과 역량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려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런 자극을 줬을 때 저는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자버릴까? 아이에게 좀 더 내가 시간을 내서 좀 같이 볼까? 등등의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떼씀과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올바른 반응을 선택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 올바른 반응들을 대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배우면서 본인들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똑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도 내리사랑이 있는 것처럼 반응에도 내리반응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아이는 나의 거울이라는 생각과 더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죽음을 건강하게 묵상하시는 것을 두 번째로 권해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보통 죽음 앞에서 가장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맞는 이 아이가 내가 오늘 하루밖에 못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 아이에게 건강하게 또 좋게 선하게 그 아이에게 좋은 이미지와 또 좋은 언어와 좋은 어떤 나눔을 주고 싶어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강한 묵상은 결국은 그 아이와 나의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보시 이 두 번째는 건강한 죽음에 대해서 아침에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이것이 1번과 즉 자극을 받았을 때 내가 멈추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죽음을 마주했을 때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엄마를 기억되길 바라는가, 그 자극받는 그 순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C죠. 그러니까 S는 스티뮬러스, 자극, T는 thinking, 생각입니다. C는 choose예요. 결국은 그런 떼쓴과 어거지를 피우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러려면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절대적인 하루 10분 정도, 15분 정도 내 내면을 좀 더 다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바쁘다 보면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왜 정말 바쁠까? 그래서 때로는 그 스트레스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제 다 재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핸드폰 문자 온 건 없는지 쇼핑을 한다든지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조금 더 나의 내면과 내 양심의 소리와 내 마음에 좀 더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나는 그 다음날 또 하나의 힘을 얻게 되게 되고 그 똑같은 과거의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그 아이를 만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언어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해놓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잘 지키는 사람은 한번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 두 번째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가 연결이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참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그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계획은 세웠지만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것을 안일 비자를 써서 이제 비참한 삶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한 것과 느끼고 있는 것과 계획 세운 것들을 몸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결국 자기 내면의 자기 신뢰성의 부족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이제 그 방법들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람은 이제 구조적으로 악한 면이 있고 선한 면을 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악한 면에 일단 이제 순자의 성악설, 맹자가 일단 성선설 등이 있는데 양면성은 늘 항상 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두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훈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눈을 보고 그 아이가 행동에 교정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엄마의 의도를. 그래서 거기서 또 반복이 됐을 때 적어도 3번 정도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 3번을 넘게 됐을 때 정확한 룰에 의해서 아이한테 페널티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분들 어떤 이런 체벌도 얘기하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아동기 때는 좀 생각의 의자 이런 데 앉으면서 자기 감정을 좀 빼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마당 있는 집 같은 마당을 좀 한 바퀴 좀 몇 바퀴 돌면서 무엇을 좀 잘못했는지 좀 생각을 해봐라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를 훈육하는 방식에서 어느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진짜 악해, 야, 참 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못된 구석이 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그만큼 아이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욕구는 인정해주고 행동을 바꾸면 되겠죠.
그 욕구를 인정해주고 행동을 바꾸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 애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 욕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드렸던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 욕구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재미, 즐거움, 뭐 기여, 공헌, 도전, 발견, 뭐 창조성, 성취, 배움 등등과 관련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던 신호에서는 감정 단어들이 있죠. 불안함, 조바심, 선택감, 피곤함, 우울함, 뭐 기쁨, 만족스러움.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 신호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기분은 좀 어떠니?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냥 그 감정의 신호를 보여줄 때 제가 그 아이 뒤에 숨겨져 있는 욕구를 캐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걸 파악하게 되면서 아이 내면에 있는 선한 부분, 또 악한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부모 역할 중에 1순위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내면에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욕구와 아이 욕구가 있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또 그 우선순위가 균형을 찾지 못했을 때 아이를 비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럴수록 나의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거,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좀 정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좀 건강한 훈육,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왜 과연 중요할까요? 네, 말씀드립니다. 먼저 양심의 회복이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양심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네? 어른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는 그런 반응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없는 것처럼 사실 다 그때 알아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애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1대1로 만나보면은 철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얼마나 잘 조절을 하냐 못하냐 문제인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부모의 훈육 태도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질병은 전염이 빠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쓰시는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애의 어떤 행동을 딱 한 편을 보게 되면서 쟤는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시고 아이를 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면 아이가 눈에 안 보여요. 아이 욕구에 안 보이죠. 그러면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해석들, 판단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우리 잘 연습이 잘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들이 파트너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어머님들도 이제 동네 또 또래 친구들 엄마들 만나다 보면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많이 얘기를 나누실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학습적인 부분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좀 더 개발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를 훈육할 때 1순위가 될 거는 어머님이 행복하셔야 되고 아버님이 행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두 부부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본적으로 가정이 화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부모님이 느끼는 충만과 기쁨과 화목이 아이들이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으로 훈육하기 나눔을 위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우리의 원부모님들. 그때 우리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당신은 부모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신의 자녀들이 부모인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 친구 이제 물어보니까 아이가 계곡에서 놀다가 빠진 거예요. 근데 옆에서 백숙 먹던 아버지가 평상시에 엄청 비난을 혼내던 아버지예요. 근데 갑자기 애가 이제 물에 떠내려갔거든요. 잽싸게 저 번개처럼 뛰쳐가지고 아이를 딱 짚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아 정말 우리 아빠 맞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옆집 아저씨처럼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그 사건들이 그 부자의 관계가 되게 깊어졌거든요. 그때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평상시 우리가 그 사건 없을 때 왜곡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는 양심이 중요하다고 전반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당신의 삶의 원칙을 갖게 된다면 부모로서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건강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